오늘 수업 내용은 기업이 단기적인 생산 활동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단위당 생산 비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짤막한 내용입니다. 해당 곡선의 형태를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은 단기 노동 생산성을 단기 생산 비용과 비교한 이전 수업에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기업의 단기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면 이전 강의에서 시청하세요. 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단기 곡선 중에서도 세 가지 단위당 생산 곡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여기에 제가 그리고 있는 한계 비용과 평균가변 비용,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평균 총비용입니다. 지금 그렸습니다. 먼저 한계 비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계 비용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느 산출량 구간에서는 기업의 한계 생산 비용, 즉 추가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구간 즉 한계 비용 곡선의 노란색 구간은 기업이 노동 대비 한계 수확 체증을 경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하락할 때는 추가로 고용한 노동자의 산출량이 기존 노동자의 산출량을 웃돕니다. 하지만 특정 산출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기업이 더 많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추가 단위의 산출 비용이 상승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계 수확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한계 비용이 상승할 때는 추가 투입된 노동자의 산출량이 기존 노동자의 산출량을 밑돕니다. 다시 말해 이 기업은 한계 수확의 체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계 비용 곡선의 형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곡선의 형태는 단순히 노동 생산성과 역관계입니다. 추가 투입된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대되면 한계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한계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평균가변 비용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균가변 비용 곡선이 왜 현재의 형태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평균가변 비용 곡선, 즉 ABC의 몇몇 구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가변 비용은 총가변 비용을, 즉 기업의 총임금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 평균가변 비용이 특정 산출 구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단위 생산에 드는 기업의 임금 비용은 한계 비용이 평균가변 비용을 밑돌 때 감소합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평균가변 비용은 한계 비용 곡선과 교차하기 전까지 감소하다가 교차한 뒤 증가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 매우 논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추가 단위당 생산 비용이 단위당 평균 비용을 밑도는 한 단위당 평균 비용은 감소합니다. 나는 강의할 때 우리 학급 전체의 신장 총합을 예제로 제시하곤 합니다. 여러분 학급 전체의 신장 총합이 1000cm이고 여러분의 학급 인원이 5명이라면 평균 신장은 200cm가 산출됩니다. 학급 규모는 작지만 신장은 큰 학급입니다. 이제 신장이 150cm밖에 안 되는 학생이 추가로 교실에 들어오면 학생들은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학급의 평균 신장이 감소한다는 것을. 한계 신장은 가장 최근에 교실에 들어온 학생의 신장입니다. 평균 신장은 학급 전체의 신장 총합을 인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현실 세계의 실례를 들어보자면 추가 생산에 따른 단위 원가가 평균 단위 원가를 밑돌 때는 언제나 평균 원가는 감소합니다. 추가 생산에 따른 단위 비용이 평균 단위 비용을 밑돌면 평균 비용은 감소합니다. 그러나 한계 비용이 교차하는 지점을 넘어서면 평균 비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에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균가변 비용이 증가할 때는 한계 비용 MC가 평균가변 비용 ABC를 웃돌 때입니다. 이제 평균 총비용 곡선으로 넘어갑니다. 평균 총비용은 무엇인가요? 평균 총비용 ATC는 평균가변 비용의 평균 고정비용을 더한 겁니다. 고정비용은 산출량 수준의 변동과 무관하게 변치 않는 비용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의 고정비용으로는 기업이 지불하는 지대 또는 사용 중인 소매 공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정비용입니다. 지주들은 여러분의 빵집이 크루아상 1개를 생산하든 크루아상을 1000개 생산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주들은 매달 동일한 임차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돈을 빌린 은행에서는 여러분의 산출량 수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행은 매달 고정 금액의 대출금을 상환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고정 비용과 총 고정 비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균 고정 비용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별 산출 수준을 선택한다면 2단위, 4단위, 6단위, 8단위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지불하는 총 고정 비용이 $1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정 비용으로는 임차료와 자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합니다. 여하한 산출량 수준에 따른 평균 고정 비용은 총 고정 비용을 해당 산출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2단위, 4단위, 6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2단위를 생산할 때 평균 고정 비용은 100을 2로 나눈 값인 50입니다. 그러나 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평균 고정 비용은 감소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제 100을 4로 나누니까 25가 됩니다. 산출량이 6단위로 증가하면 평균 고정 비용은 계속 감소합니다. 100을 6으로 나누면 16.7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산출량을 취한다면 평균 고정 비용은 언제나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총 비용 사이 간격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간격이 점차 줄어듭니다.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총 비용 사이 간격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고정 비용이 갈수록 감소하게 되니까요. 그 점이 단기 비용 곡선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평균 가변 비용 ABC와 평균 총 비용 ATC 사이 간격은 점차 좁혀집니다. 왜냐하면 한 기업의 평균 고정 비용이 산출량 수준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에서는 이를 두고 간접비 배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접비는 고정 비용입니다. 기업의 산출량이 증가할 때 평균 고정 비용은 갈수록 감소합니다. 기업의 산출량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고정 비용을 광범한 산출량 구간에 걸쳐 배분, 즉 분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뤘나요? 기업이 한계 수학의 체증을 경험할 때 한계 비용 곡선은 우하향 경사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계 비용 곡선은 우상향 경사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은 결국에 한계 수학의 체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을 밑도는 한 우하향 경사도가 되며 이는 평균 총 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국에는 매번 추가 생산에 따른 단위 비용이 평균 단위 비용을 웃돌면 평균 비용은 우상향 경사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왜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총 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모두 교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개의 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점이 나타내는 것은 각각 최소 평균 총 비용과 최소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거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업에서 보게 되겠지만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평균 총 비용을 최소화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 기업을 보세요. 이 기업은 7단위 정도를 생산할 때 자사의 평균 총 비용이 최저점이 된다는 걸 파악합니다. 그래서 7단위가 비용 극소화 산출량입니다. 차후 수업에서 우리 그래프에 수입 곡선을 추가하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살펴보고 나면 우리는 총이윤이 극대화되는 소위 이윤 극대화 법칙을 고안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칙은 기업이 총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총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계 비용과 평균 총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에 수입 곡선을 추가하고 평균 수입 곡선, 한계 수입 곡선을 더하면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의 취지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생산 비용 곡선 사이 존재하는 관계, 특히 한계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 평균 총 비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었습니다.